이게 2022년도보다는 2023년 평균 임금이 더 떨어지는 직급이 있더라고요. 1급하고 2급하고 5급, 6급, 그 다음에 전담직,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급의 경우에는 또 한 분이 이제 그 정직 한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2급은 한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새로 승진하신 분이 초임이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서무원이 한 분이 요거는 이제 육아휴직을 받기 때문에 좀 집행이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예, 아무튼 그 환경과 그다음에 이런 처우가 개선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또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네. 말씀드리고요. 그 33쪽에 보니까 그 포상 징계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 부분에 2022년도 12월 28일 날 4급 강성은 씨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구상권 횟수 우수 사례인데 요거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 요거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좀 예. 아주 간단하게. 경인관리법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금 답변드렸을 때 구상청에서 우수 사례는 재단 중앙에서 매년 저희 재단의 지역재단 대상으로 우수 사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때 우리 직원 강서훈이라는 친구가 저희들이 법적 구조 문제를 가지고 좀 접근해서 상당히 우리 구상재건을 좀 해소하는데 아마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해소했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 본회의원이 생각할 때 시간은 흘렀지만 축하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경북신보에서 그래 나왔다니까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잘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업무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때 잘 돼 나가려면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처럼 표창을 받은 거는 그 한 사람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적용한 게 있는 건지 이런 사례를 요 사례를 예,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 저희들이 이제 전체 직원들 워크숍할 때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사례 발표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포상하고 해서 직원들이 또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뭐 사실 그 별도 공문을 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타 지점에도 참고를 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 하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강점은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그걸 피드백해서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39페이지부터 해서 쭉 이제 우리가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실적이 쭉 있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경북신보의 총 근로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94명입니다. 94명. 이 94명 중에 장애인 혹시 몇 분 있으세요? 6명입니다. 6명.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2명은 몇 프로입니까? 6명이에요. 6명입니다. 그럼 몇 프로 됩니까? 한 5% 정도 됩니다. 8% 정도 되는가요? 5%. 그러면 우리 도에 이 고용률이 낮아서 사실은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경북신보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 물어봤는 건데 거기 교육 중에 말이죠. 이런 장애인이 6분 계시면 주로 어떤 일 합니까 여기서? 지금 저 구미에 있는 우리 저 중부센터에서 네. 재기 지원팀으로 전화를 통한 뭐 안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구상 채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고용은 뭘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또한 여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근무하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까? 특별히 이야기 들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그 한 분이 지금 연세가 좀 꽤 되신 분인데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과로로 이렇게 이제 풍이 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산재 처리도 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참 오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업무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업무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전전하면서 자리를 좀 옮겨 편한 대로 이렇게 좀 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의욕이 있는 만큼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안 따라지다 보니까 조금 옆에서 보기에도 좀 딱한 부분이 사실 있어서 최대한 근무를 적게 하면서도 같이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래도 뭐 결국 우리 식구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또 포용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애써 주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연수 중에 하나 법적 의무 교육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교육을 사이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계속 그랬던. 예, 사이버로 사실은 저희들 할 수가 했었는데요. 네. 요거는 저희들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한번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 경각심도 좀 다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4대 법적 의무 교육 중에 뭐 사이버로 해도 이해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육, 대면 교육 필요한 교육도 있고 더더구나 이론적인 교육도 있고 실제로는 이 교육만큼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직접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강의하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상입니다. 예, 박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구 의원님 축하드려 주십시오. 그 제출 자료 내용을 보고 제가 궁금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손익은 의원님께서 연도별 사고 대입 현재 부상 채권 회수 현황 10개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었는데요. 2020년도하고 2024년 9월달에 예, 의원님. 그러니까 순사고 나는 거는 이제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이자를 지체를 하면 이 사고가 됩니다. 사고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지나면 은행에서 우리 보고 대입 변제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대입 변제를 해주게 되면 이제 구상 채권이 되는 건데 은행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라도 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가 그 중간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내는 경우 빼고 그게 이제 순사고가 되겠습니다. 구상채권 가지 않는 것까지요. 순사고 금액하고 네. 대입 변제 금액하고 차이점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고가 있다고 해서 전부 대입 변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순사고 금액이 큽니까? 대입 변제가 큽니까? 이게 이제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입 변제가 많았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입 변제는 3개월 사고 나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원래 대입 변제가 많은 거는 작년 10월 달에 사고가 났던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집계를 낸 결과를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입 변제 금액이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대입 변제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상시 이제 10년치를 왔을 때 예. 거의 순사고 금액 대비 대입 변제가 작은데 예. 20년하고 24년도는 대입 전년도 변제가 더 많거든요. 그 전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입 변제로 잡힌 부분입니다. 근데 24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가
대입 현재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금액보다. 예, 사고는 원래 1월 1일부터 사고 나는 개념이고요. 대입 변제는 이제 작년에 사고 났던 것들을 올해 들어와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년 플러스 금년도까지 난타고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다 합해 포함?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 요구하신 3개년 새출발 기금 캠코 매각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매각 원금이라 하면 뭐 어떤 걸 매각 원금이라 합니까? 매각 원금은 이제 정말 그 우리 채권 금액 자체입니다. 채권 금액 자체예요. 예. 그러다 여기에 그 저거 우리가 대입 현재 해준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대입 변제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 되나면 자료를 이래 제출하실 때는 예. 보전 금액이 얼마고 대입 현재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매각했다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월별로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뭐 어떻게 그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행감 자료에 예, 요거는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래 되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띵해 보고 뭘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점별 대입 현재 건수 대비 뭐 금액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부상 채권 발생 금액이 발생 건수 대비가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회수 금액이 얼마 됐는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제출을 하십니까? 뭘 보고 얘기를 해요? 행감장에서. 예, 요건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위원장님께서 1억 원 이상 보증 지원력 그 조건 내역인데요. 24년 9월까지 보증 지원 금액이 6,700억입니다. 예. 1억 이상이. 그 몇 년도부터 6,700억이에요? 예, 요거는 원래 겁니다. 금년에만 6,700억 줬어요? 1억 이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제가. 아, 원래는 이제 37억이고요. 전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6,700억이 있냐고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24년? 네, 24년. 올해 총 보증 6,700억 신고 보증.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1억까지. 여기 누가면서 예, 1억에 37억이고요. 3kg 전체. 올해 보증. 언제부터까지? 1월 1일부터 17 전체 이게 6천에 예, 6,700억. 신규 6,700 1억짜리는 37억이고. 이 원래 금액 관계없이 전체 저희들 신규로 보정했는 것이 6,700 중에서 이걸 1억 이상이 37억. 그러면요 1억 이상 보증 지원 내역을 밝히려 했으면 1억 이상 전체 그 금액만 내면 되지 이거 6,700억 하면 이 서류를 누가 그 인정을 합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이상만 요구를 했잖아. 이거 보면 전부 6,700억이에요. 예. 자, 김원구 의원님, 네, 예, 이상이-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이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사장님, 예. 이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는 거는 왜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24년도 거는 와 있는 23년, 22년도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자료면 제가 뭐 또 다음 날이든지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자료 요구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거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원 이상이 22, 23, 24년도에 이게 보증 지원을 하려면 관련 서류 있죠. 감사를 받으신다고 했죠. 감사를 받으신 그 사전 감사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3년치 거. 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속 부실 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11페이지 보면 구상 채권 회수 금액만 나오지 구상 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구상 채권 지금 24년도에 얼마입니까? 아까 그 잘못 말씀하시던데 금액이 전체 그 구상 채권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금액 얼마입니까, 이사장님? 자, 이사장님 파악 못 하셨으면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구상 채권이 2024년 9월에 2,793억입니다. 지금 그 본연이 자료를 별도로 받은 거에 보면 2024년 9월까지 채권 금액이 4,502억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상 채권이 2,793억이고요. 특수 채권이 이거는 이제 1,177억에서 그걸 합하면 전체 채권 금액이 나오네. 4,502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구상채권 회수 금액만 나오면 대비돼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손실이 되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아마 그 이사님 오셔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지난해보다 굉장히 이렇게 뭐 작년도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높이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부실 채권 매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전체 이제 구상 채권을 포함해서 특수 채권 하면은 채권 금액이 지금 4,502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는 2023년 해수 금액이 26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감사 자료에는 그래 돼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됐냐면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건데 2023년도에 캔코와 새출발 기금에서 이 매각된 기금 금액이 이게 제외 안 되는 금액이죠. 그죠? 제외한 실제적인 해수 금액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매각 제외하고 순수한 회수 금액은 124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24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61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캔코 부분도 한번 보시면 40억 상당 채권 받았는데 2억 원이 지금 매각되어서 38억 원의 손실이 났고요. 네. 새출발 기금도 379억 원의 채권이 135억 원이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244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매각 손실이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의 어떤 부분들에 제가 문제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24년도 조금 전에 제가 4,50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1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 3%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실 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그런 특단의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사실은 그건 이제 4,502억이 이게 이제 원래 작년 이렇게 2년 만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부족했다는 거를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 특수채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상채권 그 이후의 단계로 사실은 참 받기가 사실 어려운 어떤 그런 쪽으로 가서 이게 상각의 어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갔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힘이 좀 많이 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경기 침체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구상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으로서는 좀 많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상대표 상에도 보면은 구상 채권이 지금
재단의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면 구상채권 대손율에 비례해 가지고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으로 계산돼서 지금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지금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보면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어떤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물론 이사장님 오셔서 전체적인 금액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쭉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제 구상채권하고 투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받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어렵다면 저희들 출연금을 많이 통해 가지고 기본 자산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도와 시군 또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어떤 비중이 앞으로 늘어나고요. 특히 또 저희들 기대하는 거는 아까 손익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법정 출연 관련해서 재단법이 이 0.04%에서 0.07%까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 올랐는데요. 이게 법에서는 0.3%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회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더 받는 그런 방법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2개 시군의 지자체 협약 출연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환 의원님 울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진에는 제로네요. 23년도도 출연을 안 하셨고 24년도도 출연이 없습니다. 예, 울진은 예. 그 전에 이제 출연했던 것이 다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2월에 왔습니다. 2월이 지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 울진에는 다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인이나 뭐 기업들이 다 우량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 저희들 한 달 전에 울진에 가서 울진 군수님이 또 5억을 또 출연했습니다. 이 자료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부분은 아까 또 질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이 지금 시간상 다음에 또 경제진흥은 또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1분만 드리겠습니다. 제재 네네, 최대리 위원님, 예,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청혁 위원님이 말씀한 사무실 얘기를 참 우리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진흥원의 건물을 몇 층? 7층 쓰고 있습니다. 7층인데 몇 층을 이용을 합니까? 예? 요게 몇 층을 이용합니까? 우리 보증기금에서 예, 우리 7층하고 지하 4층하고 썼습니다. 뭐 두 개 일부죠. 4층도 일부입니다. 일부.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일부를 하고 있다. 7층은 한 층을 다 쓰고 있고요. 예. 4층에 대해서는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를 쓰고 있다. 이 건물이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경제재롱은 건물입니다. 경상북도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유지요? 예. 그러면은 또 경상북도 소유인데 진흥원 차원에서는 아까 내가 진흥원 지구 보니까 자기들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예. 예?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럼 본의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를 7층하고 4층 일부를 쓸 때 세를 주죠. 그렇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1년에 한 뭐 1,000만 원 안 되게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그 임대료를 한 30억 정도 예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30억은 전체 이제 11개 지점이고 예, 그거 이제 보증금입니다. 이거 이제 보증금으로. 예, 여기 본점만 하더라도 3억을 보증을 하고 보증까지 줘요? 예, 보증 줘야 됩니다. 보증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경상북도하고 상의를 해보고 어차피 경상북도 이철우시 4%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4층하고 뭐 7층을 전체 다 쓰는 걸로 해가지고 예를 재단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꽉 찼습니다. 찼고 옛날에는 이제 사실 그 민간 기업도 있었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쓰기 어려운데 민간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민간기관 다 이전하고 공공기관 쓰기도 바빠서 저희들 이 빈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도 확장하는데 빈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진흥하고 보증재단하고 또 딴 데서 소상공인진흥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도 센터가 또 있고. 센터에 있고. 예. 난 두 군데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 선처에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본사가 구미 여기 있는데 네. 내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구미에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구미 지점이 그럼 저 세를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들 경영은행에 모든 것만 내고 사실은 거기 쓰고 있는데 본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 시청 인근에 그런 있고요.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리가 멀다고 이제 예,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소가 없어. 사실 장소가 사실 없었죠. 같이 안 그러면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본점을 또 옮겨서 그쪽에 쓰면 좋지만 그 건물 자체가 또 거기 쓰기 바빠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예, 구미 지점을 별도로 이제 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금만 주고 예, 이제 월 얼마 주는 세는 없고. 뭐 농협이나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또 업무가 연계되고 하니까 보증금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대로는 보증금 아까 뭐 이사장님이 새 건물도 얘기도 하는데 뭐 7층하고 4층하고 다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만약에 여기 건물 내에 예. 어느 어떤 기관이 나간다 그러면 나갈 계획이라면 우리가 이제 서면 되는 어떤 그런 아니 상황. 불필요한 그 기관은 뭐 내보내더라도 경상북도 건물인데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희 회장님이 그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그 환경면에서 좀 넓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시스템에는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내보내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경제진흥원과 협력 협의를 해서 간단하게 또 한 개를 물어볼게요. 아까 구상권 때문에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가 체불이 되고 못 내고 예, 이러면은 뭐 신용불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또 대가를 치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 압류로 돼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가 봉급까지 들어오고 평생을 따라다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 신용재단에 그런 어떤 제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채무 조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기관에서 보면 이제 저 신용 이 개인회생 예. 또 파산, 세출발 기금 등등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 전체는 못 봤지만 세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는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벌써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래된 구상채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절대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세출발 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원금을 갚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이 호응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출과 기금을 많이 좀 이용을 해서 갚아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보면 이 좀 그 우리한테는 40% 들어오지만 거기는 이제 거의 이 무상으로 이제 떨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캠코로 이용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도 이게 이제 새로 재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행방불명이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어떤 좋은 제도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일부라도 예,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뭐 보증기금에서 다 알아서 하고 네. 내가 신용불량 안 되고 이게 내인데 뭐 아무 관계가 없다. 예,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1억 이상 뭐 대출해는 사람 보니까 내가 볼 때 절반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두에서는 뭐 채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이제 한번 보증재단에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지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좋거든. 황명강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준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정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방에 가만 있어.